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것 20가지. 영화 호빗 시리즈의 촬영지이자 번지점프의 본고장이기도 한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신발보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이 정착한 땅, 뉴질랜드를 함께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푸른 숲과 광활한 풍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뉴질랜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번째 사실,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분 계신가요? 뱀 무서워하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뱀 무서워하는 사람들끼리 팀 만들어서 당장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싶네요. 뉴질랜드에는 원래부터 뱀이 살지 않았다고 해요.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정착하기 전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뱀이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뉴질랜드의 기후와 환경은 대부분의 뱀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호주에는 독사, 비독사 할 것 없이 뱀이 정말 많지만 신기하게도 뉴질랜드로 넘어온 뱀은 한 마리도 없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뉴질랜드 땅에는 뱀이 살지 않지만 가끔 바다뱀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바다뱀은 바닷물에서 살기 때문에 먼 거리를 헤엄쳐 뉴질랜드 해안까지 오는 거죠. 바다뱀은 크기는 작지만 독을 가지고 있어서 야생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 이후로 뉴질랜드에서 바다뱀이 발견된 건 35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9번째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 마우이 돌고래. 세상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돌고래인 마우이 돌고래는 뉴질랜드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마우이 돌고래는 평균 20살까지 살고 7살이 되어야 번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자란 마우이 돌고래의 크기는 1.7m 정도이고 평생 동안 7번 정도 번식하며 보통 3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우이 돌고래는 주로 어망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8번째 사실,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탐험하고 정착한 민족입니다. 현재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와 함께 마오리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오리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얼굴에 새겨진 문신입니다. 전통적으로 마오리족 문신은 뼈로 만든 조각칼이나 상어 이빨, 돌을 사용해서 새겼다고 합니다. 마오리족은 문신이 남성을 전투에서 더 강하고 용맹하게 보이게 하고 여성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오리족에게는 홍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인사법이 있는데요. 서로 코를 맞대고 악수를 하는 인사법입니다. 홍이는 생명의 호흡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에게 의복 또한 중요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마오리족 의상은 주로 식물이나 새의 깃털, 다양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여성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긴 드레스를 입고 남성들은 새 깃털로 만든 망토를 걸치고 치마나 허리띠를 두릅니다. 망토는 주로 소매가 없는 형태입니다. 망토 하나를 만들고 완성하는 데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7번째 사실, 가장 늦게 정착된 나라.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시기를 약 75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뉴질랜드는 인간이 가장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온 마오리족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데 능숙한 뛰어난 항해사였습니다. 16번째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 뉴질랜드 남부 더니든 교외에 위치한 볼드윈 스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으로 유명합니다. 볼드윈 스트리트는 린지 크릭 계곡에서 시그널 힐 기슭까지 동쪽으로 약 350m로 뻗어 있습니다. 가장 가파른 지점의 경사는 약 19도에 달합니다. 즉, 수평으로 2.86 큐비트로 이동할 때마다 수직으로 1맴씩 올라가는 셈입니다. 오늘날 볼드윈 스트리트 주민들과 더니든,
시민들은 이 가파른 언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년 2월이면 이곳에서 약 1000명의 참가자가 모이는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5번째, 사실 키위의 나라. 뉴질랜드 사람들을 왜 키위라고 부르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키위는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과일 이름이자 뉴질랜드 토종 새이자 뉴질랜드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키위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긴 부리와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이 놀라운 새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키위새는 총 5종류가 있으며 크기, 색깔, 서식지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종류의 키위새가 서식지 파괴, 포식자, 외래종과의 경쟁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키위새 보호는 뉴질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것을 선호한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잔디 위를 편안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인상적입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안전하여 맨발로 걷는 것이 꽤 즐겁습니다. 길거리, 공원, 슈퍼마켓, 카페 등에서 맨발을 보고 있으면 큰 신발을 벗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 현재 독립국가 중에서 뉴질랜드는 1893년 당시 자치 식민지였던 시절에 여성의 투표권을 처음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 뉴질랜드는 제니 쉼리, 헬렌 클락, 자신다 아던과 같은 3명의 여성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정말로 진보적인 나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언덕, 이 언덕의 이름은 토마타와 카탕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전체 이름을 읽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토마타는 305m 높이의 언덕 이름으로 많은 글자가 담긴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자랑합니다. 토마타라는 이름은 마오리 탐험가 타마테아가 이 언덕을 발견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여러 노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토마타 언덕은 뉴질랜드 호크스베이의 포랑가하우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지리적 이름을 읽는 것은 도전적이며 그것을 외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꽤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의 도시, 오클랜드. 비록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입니다. 오클랜드는 고대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으며 마누카우와 와이테마타 항구로 둘러싸여 있어 작은 땅에 위치한 꿈의 항구 도시입니다. 오클랜드가 바다와 가까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화물 및 상업 항구와 많은 요트 마리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요트 마리나 덕분에 이 도시는 세일즈의 도시라는 특징적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년 50만 척 이상의 다양한 크기의 요트와 세일보트가 마리나에 정박되어 있으며 오클랜드에 접근할 때마다 요트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매년 오클랜드 기념일 경주를 개최합니다. 수천 척의 요트가 항구와 주변 해역에서 모여 경주에 참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클랜드에 가서 직접 보고 싶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아마 하얀 눈, 아늑한 벽난로, 따뜻한 실내에서의 축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한여름에 이루어집니다. 여름 시즌은 12월에서 2월까지 이어지며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늑한 실내 모임 대신 야외에서 호화로운 파티, 따뜻한 캠핑, 라이브 밴드와 전국적인 축제 춤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크리스마스 동안 포우투카와 나무는 붉은 꽃을 활짝 피웁니다. 12월 초에 이 나무들이 꽃을 피우면 당신은 찬란한 여름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이 꽃들은 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마법사, 88세의 이안 브레켄베리 채널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에 의해 공식 임명된 마법사일 것입니다. 그는 1998년부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공식 마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11,300달러의 급여를 받는 계약직입니다. 23년간의 서비스 동안 그는 총 26만 달러를 그의 마법 의무를 수행하며 받았습니다. 1988년 거리 공연 중이던 채널은 웨이메이트 박람회 주최자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비춤을 추라는 놀라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웨이메이트 마을은 당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춤을 마친 몇 시간 후 정말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브레켄베리는 건조한 계절 동안 비를 부르는 의식을 통해 비를 내리게 하는 춤을 춥니다. 채널은 자신이 진정한 마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사회의 결점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말을 타고 평원과 산기슭을 가로질러 여유롭게 양떼를 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4,600만 마리가 넘는 양이 있으며 이는 1인당 약 5마리의 양에 해당합니다. 각 무리는 보통 약 1만 마리의 양으로 구성되며 로미니 품종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 품종은 높은 번식 생산성, 양질의 고기 및 양모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모 생산량의 11%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양모 섬유 생산국입니다. 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키위 털 깎는 사람으로 알려진 숙련된 털 깎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에서 약 2,000명의 털 깎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20cm 길이의 양털을 한 번에 능숙하게 깎습니다. 6개월마다 양털이 두껍게 자라며 털을 깎지 않으면 양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는 매년 약 5kg의 양모를 생산합니다. 양을 돌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호빗 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 영화들의 열렬한 팬입니다. 실제 호비트는 중간계의 샤이어가 아니라 뉴질랜드 와이카토에 있는 마타마타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 모두에서 호비튼 장면의 주요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1998년에 촬영을 위해 임대된 1,250에이커 규모의 개인 양목장이었으며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호비튼의 풍경은 광활한 공간, 시원한 날씨,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 그림 같은 언덕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귀여운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놀라운 장면들을 담기 위해 제작진은 호빗집을 짓는데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2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호비트는 빠르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어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꿈결 같은 풍경을 보니 방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뉴질랜드는 풍부하고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며 희귀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징적인 키위새 외에도 투아타라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긴 약 16개월의 부화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아타라는 한때 지구상에 번성했던 고대 파충류 계통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중요한 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파인 앵무새도 뉴질랜드에 서식하며 서던 알프스의 얼어붙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생존 전략을 개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고 민첩한 새인 부채꼬리 새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물가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물가의 종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뉴질랜드 물가에는 1993년에 다시 도입된 한 마리의 암컷의 후손입니다. 이 물가애들은 10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라졌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영어, 수화, 마오리어의 세 가지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뉴질랜드 인구의 약 17%가 토착민인 마오리족입니다. 마오리어는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이를 보존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와 마오리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로토루아를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번지 점프와 같은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번지 점프를 포함한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발상지입니다. 참가자가 탄력 있는 줄에 묶인 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이 스릴 넘치는 활동은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TV 타워 꼭대기든 두 산 사이의 다리든 깊은 수심의 호수 위의 플랫폼이든 다양한 번지 점프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번지 점프 외에도 퀸스타운은 제트보트, 스노보드,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많은 모험 스포츠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번호 3. 뉴질랜드의 지하에서 별을 관찰하다. 지하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글로우웜 동굴을 방문하면 지표 바로 아래에서 생명광을 발산하는 반딧불이들로 가득 찬 하늘에 매료될 것입니다. 와이토모 글로우웜 동굴은 뉴질랜드 와이토모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와이토모, 루쿠리, 아라누이 세 개의 동굴 시스템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이 동굴들은 1887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45m 이상 지하에 위치한 이 동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힘에 의해 독특한 구조와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와이토모 동굴에는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학적으로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로 알려져 있으며 파란색과 약간의 초록색이 섞인 빛을 발산합니다. 이 색은 반딧불이의 꼬리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와이토모 글로우웜 동굴을 밝혀 별이 가득한 밤하늘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작은 반딧불이가 발산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은 관찰자를 매혹시켜 마치 하늘의 별들이 펼쳐진 듯한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독특한 경험은 빛의 흔적을 바라보며 숭고한 감정을 자아내며 자연이 선물한 천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장소가 흥미롭다면 적어도 한 번은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번호 2. 세계에서 가장 맑은 담수 호수 로토메라누아. 로토메라누아 또는 블루호수는 뉴질랜드의 넬슨 레이크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맑은 담수 호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 뉴질랜드의 국립수자원 및 대기연구소 NIUR는 과학적 시험을 통해 블루호수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맑은 자연 담수 호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오리 원주민들은 블루호수의 물을 사용해 부족 내 고인의 뼈를 정화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여성의 뼈는 근처의 컨스탄스 호수에서 정화됩니다. 고인의 영혼을 보내는 의식은 블루호수에서 출발해 퇴로를 따라 Farewell Spite 이르는 신성한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번호 1.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첫 번째 사람은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도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19년 7월 19일에 태어났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투아카우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국내 산을 정복하면서 산악 등반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얼음 등반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195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계의 정상에 서 있을 때 그는 장엄한 히말라야의 눈 덮인 본구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래에는 피처럼 지구를 가로지르는 얼음강과 눈강이 엮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라호츠, 마칼루, 칸첸중가의 인상적인 본구리들이, 서쪽에는 초오유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본구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업적 이후 에드먼드 힐러리는 히말라야에서 다른 10개의 본구리를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